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매우 높은 전압인 15만 4천 볼트, 34만 5천 볼트, 그리고 76만 5천 볼트로 송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송전된 전압이 변전소를 통해서 각 수용가로 옮겨지는 과정, 즉 배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강 배전이라는 것과 전봇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이라는 단어는 전기기술자는 많이 접했지만 일반인들은 잘 접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이 배전의 모습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전봇대인데, 이 전봇대를 통해서 흐르는 전기 그 자체를 이제 배전이라고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배전이라는 용어는 변전소 이후부터 전기를 받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 배전입니다. 송전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건데, 그 변전소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바로 변압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22,900V라고 하는 특고압 전기로 배전을 하고, 이제 각 변압기, 특히 전봇대 같은 경우는 깡통이라고 하는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저압으로 이렇게 변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련의 과정을 모두 배전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배전선로의 전압은 13,200V 그리고 22,900V, 이게 이제 상전압과 상관전압의 개념인데 보통 이제 22,900V라고 많이 하죠. 그 현장에서는 투투나인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22,900V라는 것으로 이렇게 배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고 전압, 그러니까 이제 상관 전압 중에서도 최고 전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그 상전압 같은 경우는 13.7kV, 그리고 상관 전압 같은 경우는 23.8kV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전이라는 것도 이 전봇대를 통해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 단지, 아니면은 좀 도심의 이런 번화가, 혹은 뭐 신도시, 그리고 대학 캠퍼스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전봇대가 보이지 않지만 땅 속으로 이렇게 다니는 경우를 지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면 밑으로 전선관과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공급되고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봇대가 있는 지역을 가리켜 가공이라고 합니다. 가공은 전주나 전신주를 통해 배전선로를 가설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주와 전신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봇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면은 조금은 말이 좀 틀린 말인 게,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 이제 전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보로 이렇게 딱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거기에만 해당하는 코드를 누르면은 이제 그 우체국을 통해서 이 엽서 같은 게 가는 경우 이제 전보라고 해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이 통신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순히 그 전기줄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통신선도 같이 가서 이를 가르쳐 이제 전보를 이렇게 보내는 통신선이 있다 해서 전봇대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력선을 사용한다는 기준만 보면은 전기가 지나가는 기둥, 그게 전주라 그러고요. 여기 이제 통신선까지 같이 있다 그러면은 통신에서 신을 따가지고 전신주. 옛날에는 뭐 전신전화국 막 그런 것이 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나온 말인데, 어쨌든 본래는 이제 전주라고 표기를 하는 게 맞지만은 이제 편의상 전봇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전력선에만 지나가는 게 바로 전주고, 전력선과 통신선이 함께 지나가는 게 바로 전신주다. 그럼 전주, 즉 전력선만 지나가는 그 전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주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전기줄만 지나가서 뭐 따로 이렇게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높은 상단 같은 경우에는 고압선, 즉 투투라인 22,900V의 전압이 지나가는 전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압기 있는 그 중간 정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220V 혹은 이제 삼상 380V가 지나가는 저압 부분,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부분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가장 높은 상단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단에 이렇게 세 가닥의 선이 지나가는 게 앞서 우리가 송전선로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삼상 3선식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선이라는 게 결국 삼상 이렇게 세 가지가 지나갑니다. 이건 이제 전력선은 눈에 띄게 좀 굵은데 그보다 더 상단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가느다란 선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공지선이라고 해서 우리 송전탑에서도 비슷하게 벼락으로부터 전선과 그리고 변압기를 보호하기에 피뢰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선이 이렇게 가장 상단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건 좀 자세히 봐야 보이지만 얼핏 보기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 바로 가공지선 아래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애자라는 게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전봇대와 직접 전선이 닿을 수는 없으니까 이를 통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지를 하면서 절연, 즉 전기가 전주로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자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 도자기와 같은 원료인 사기로 된 애자를 많이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하는 곳이 있지만은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분자라고 하는 폴리머 애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컷아웃 스위치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전기 같은 게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대전류가 흐르게 돼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그 변압기 1차 측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변압기를 보호하고 또 무부하시 회로를 차단한다. 여기 무부하라는 거는 점검이나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이제 끊어야 된다. 물리적으로 끊어야 될 때 차단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회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컷아웃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걸 보통 이제 COS라고 많이 쓰는데, 이 전기에서 이제 COS를 딱 보고 그 코사인이라고 생각해서 역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와 달리 이제 COS 대문자로 써 있으면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점이 있으면은 컷아웃 스위치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선 같은 경우에도 그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사용하는데, 그 여기는 좀 다르게 이제 ACSR이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OW 같은 것을 더 붙어가지고 이제 피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피복 없이 고압선을 바로 지나가게 했는데, 이로 인해 사고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 고압선 같은 경우에는 22,900V를 보내긴 하지만은 피복이 이렇게 있는 경우, 어쨌든 여기 고압선에서도 구리전선이 아닌 알루미늄을 사용한 연선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윗부분에 고압선 22,900V가 지나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전기를 사용할 때는 22,900V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220V나 삼상 380V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가 있는 전주를 보통 변주라고 하는데, 이 전주에 있는 변압기를 주상 변압기, 즉 이 기둥상에 있는 변압기라고 그러고, 배전용 변압기의 한 종류입니다. 주상 변압기가 하는 역할이 바로 22,900V의 고압을 우리가 사용하는 저압으로 이렇게 변압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깡통같이 생겨 있어서 그걸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이제 변압기의 특성상 이제 코일이 똘똘똘똘 감겨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철심이 딱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변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하고 이를 식혀주기 위해,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전기가 그 변압기 깡통 그 표면에 닿으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를 절연을 하기 위한 절연유, 기름입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는 그냥 별로 안 커 보여도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제법 크고 또 엄청 무겁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구리 전선이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 있는 데다가 기름까지 이제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고요. 그리고 이 변압기의 입력 단자, 즉 인풋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 특고압 부싱 단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22,900V를 입력하게 되면 이 안에서 변압을 하고 나서 나갈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220V, 380V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무조건 220V로 변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변압기를 보면은 230V로 변압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230V로 우리가 사용하는 220V보다 좀 더 높게 변압을 하냐면은, 예전에 제가 전기 이론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게 되면은 전압 강화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변압기로부터 이제 각 집이나 공장 아니면 상점 같은 데로 이렇게 전기를 전달하는데, 그 길이가 뭐 간단하게 1, 2m가 아니라 뭐 수십 미터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전압 강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러 230V,
22,900V에서 230V라면은 이 이제 변압기 감는 비율을 권선비라고 하거든요. 이 권선비도 약 100대 1 정도가 되잖아요. 약 100대 1 정도인 230V로 이렇게 변압을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압기 외부에 보시면은 이 용량이라는 것인데, 당연하지만은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변압기는 크고 작으면 작을수록 변압기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뭐 5kV 암페어의 변압기 용량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는 이거는 가히 못 봤고요. 보통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30kV 암페어부터 시작해서 뭐 150kV 암페어까지 많이 보게 되고, 뭐 특수한 경우에는 167kV 암페어까지 있다는데, 이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변압기가 커지고요. 그리고 또 이 변압기가 하나만 달려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세 개가 달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주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삼상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딱 달려 있는 경우에는 삼상을 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는 경우에는 이 변압기 용량 자체가 모두 다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변압기 용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극단적인 예지만은 하나는 30, 하나는 뭐 75, 하나는 100 이렇게 변압기 용량을 달리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변압기를 복수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가동시키는 걸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여기에서 이런 거 갖고 함정 문제를 많이 내요. 변압기 용량은 반드시 같을 것 하면서 뭐 틀린 거 이렇게 지적하는데,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이제 해당하는 그 수용과의 이제 어떤 그 전력 자체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지적소로 배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기는 꼭 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변압기가 이제 이렇게 저압을 빼주고 나면은 저압선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보면 조그맣게 되게 뭔가 그 유리관 같은 것이 안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퓨즈 같이. 이걸 그렇게 캐치홀더라 그래가지고 저압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쪽에서 무슨 큰 전기 사고가 났는데 그걸 그대로 타고 들어오면은 변압기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캐치홀더가 그걸 일정하게 전류량이 초과하게 되면은 끊어주는 역할,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압선과 저압선의 애자 색상이 서로 좀 다릅니다. 이 고압선 쪽은 보통 이제 적색 또는 자색 계통으로 이렇게 애자를 많이 다는 반면에, 저압 같은 경우에는 녹색과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백색이 바로 전압선, 즉 상선이라고도 하고 상전압선이라고 하나, 실제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전압선이고, 녹색 같은 경우가 바로 중성선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모든 전선이 다 위험하지만은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전압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압선을 직접 우리가 느껴본다고 뭐 이렇게 딱 만져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애자 색깔을 통해서 저게 전압선이고 저게 중성선이다. 그리고 이제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은 어느 건물에 이렇게 삼상을 따올 때 어디에서 따와야 되냐 딱 보시고, 아 저게 중성선이구나, 저게 전압선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 애자 색깔로도 구분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전압선이 그 고압에서는 삼상이 가는데, 이 변압기를 통해서 세 가지 선, 이 상선이 모두 내려오고 나면은 거기에서 또 저압의 상전압선이 있고 중성선이 있는데, 이 중성선도 역시 이 변압기에서 그 세 개의 전압선을 모두 이렇게 합성하게 되면 중성선이 만들어진다고 예전에 삼상 강의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따가지고 여기서 중성선을 만들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만은 그 전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접지고, 이 전봇대에도 당연히 접지가 있습니다. 뭐 그 가공지선을 통해서 벼락으로 인해 뭐 어떤 그 뇌전류가 흐르면 이를 땅으로 보내기도 하지만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 전류도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접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변압기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접지선이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압기에서 따오는 선도 있고 가공지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도 있지만은,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압선을 세 개를 모두 다 묶어버리면 중성선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중성선에서도 같이 접지가 또 물려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이제 중성점 다중접지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예전에는 뭐 2종 접지 공사라고 했고, 이제 이게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해서 그 변압기 중성점 접지라고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튼 이 변압기를 통해서
변압기의 중성점에서 이렇게 선을 따서 세 개를 묶어주는 게 중성선을 만들기 위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접지를 서로 연결한다. 이게 바로 중성점 다중접지입니다. 다중접지라는 거는 그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각 전주마다 이렇게 달려있는 데마다 이렇게 접지를 해서 여러 개가 있어서 다중접지고요. 그리고 이 접지선의 굵기 같은 경우에는 특고압과 저압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16스퀘어, 그리고 고압과 저압, 그리고 다중접지된 특고압과 저압은 6스퀘어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봇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고압과 저압이 결합을 하기는 하지만은 다중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스퀘어 이상을 사용한다. 즉 전주의 접지선은 6스퀘어 이상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변압기 중성점 다중접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2종 접지 공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 지락전류라는 것을 기준으로서 접지 저항 값을 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접지 저항이라는 것은 IG분의 150, IG분의 300, IG분의 600옴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IG가 지락전류를 말합니다. 이 지락전류가 몇인지를 구하고 여기에 이제 분자를 150, 300, 600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바로 여기에서 설명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 혼촉 사고가 났을 때 특별한 보호 장치가 없을 때는 분자를 150인데, 혼촉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고압, 여기서는 이제 특고압이 되겠죠. 특고압과 저압이 서로 어떤 부딪히는 사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는 안 되는 게 바로 흐르는 전선인데, 특고압과 저압이 충돌했다면 이 역시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같은 저압끼리 충돌해도 큰 사고가 나는데, 그런 사고로 혼촉인데, 혼촉 사고가 났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대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보호장치가 없을 때는 분자를 150으로 하고, 그리고 보호장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초에서 2초 이내에 보호장치가 작동한다 했을 때는 300, 그리고 1초 이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차단이 가능한다 그러면은 분자를 600으로 합니다. 그리고 IG, 즉 지락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공식을 함께 섞은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가공 기준일 때와 지중 기준일 때에 서로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공 같은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봇대 같은 거잖아요. 전봇대에서 공칭전압에서 1.1로 나눈 값, 공칭전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투투라인 22.9kV에서 1.1로 나누는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선 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압전로의 전선 연장이라는 것은 전선의 길이를 말하는 건데, 단순하게 이제 전봇대에서 어느 전봇대 계속 이런 이 배전선로가 있을 거니까 그것에 대한 이 한 가닥의 길이를 말하게 되고요. 삼성 삼선식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 세 가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돼서 세 가닥을 한다면은 그 전선 길이의 3배를 곱하는 건 이제 전선 긍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선 연장이라는 바로 그냥 가는 그 길이, 그걸 가리켜 전선 연장이라고 하고, 또 재밌는 거는 지중 구간 같은 경우는 전선이라고 안 하고 선로라고 사용합니다. 이것 지중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공식에다 연결을 하는 건데, 즉 이 L 같은 경우는 가공일 경우 이렇게 구하는 거고, L 다시 같은 경우는 지중일 때 이렇게 구하는 값,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바로 지락전류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값을 이 보호장치가 있냐 없냐, 있다면은 동작 시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구해서 나오는 저항값보다 작게 이렇게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변압기 중성점 다중접지입니다. 해월 철탑에 대한 것도 배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요. 해월 철탑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육지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못 보는데, 그 섬 같은데,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이 육지와 멀리 있는 섬이 아니라 그 연안에 있는 섬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전봇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해월 철탑은 송전탑이 아닙니다. 배전선로를 위한 탑으로서 육지와 섬 사이, 섬과 섬 사이를 전력선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철탑입니다. 근데 이제 송전선로 같이 무조건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는 뭐 10m도 있고, 높은 거는 100m도 있고, 이게 높이라는 것이 섬과 섬 사이나 아니면 육지와 섬 사이, 그러니까 그 경관이라고 그래요.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높아지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송전선로, 아까 말했듯이 3개의 상으로 이루어진 삼상 삼선식이 아니라
3개의 상에다가 중성선까지 이용해서 보통 3선 4선씩 아니면은 3상이 안 들어가는 게 단상 2선식으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걸 예전에 이제 촬영한 그 해월철탑 사진인데요. 여기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4개의 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송전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3개 이렇게 딱 지나가게 돼 있는데, 해월철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의 선이 지나가는 3상 4선식이니까 이렇죠. 그럼 변압은 어디에서 하냐면은 이렇게 보낸 선에서 바로 그 섬에 있는 전주에 있는 주상 변압기 깡통을 통해서 이렇게 3상 4선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를 저압을 이렇게 보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해열철탑입니다. 그리고 이 철탑 특성상 이제 바람의 저항을 잘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해월 철탑으로 통해서도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섬이 또 있습니다. 뭐 굉장히 뭐 섬 자체가 인구가 적거나 아니면은 그 좀 섬과 섬 사이가 멀어가지고 해월 철탑으로서 전기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는 그 섬 자체에 뭐 자가 발전기를 이용하거나 태양광 발전기 등을 이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 자가 발전기도 한전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한전에서 이렇게 청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실내 강의는 마치고 직접 우리가 그 전주를 보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한국전기공사 옆에 인재개발원에 있는 야외 실습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전봇대의 고압 파트 부분을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보시다시피 고압 파트는 총 3개의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L1, L2, L3 3개의 상으로 이렇게 고압선이 지나가게 되고요. 이곳의 전압은 22,900V입니다. 굉장히 높은 전압이고, 이곳에 이렇게 가선금구를 통해서 지지를 하는데, 그냥 지지를 해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자가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압선의 애자 색깔은 보시다시피 자색입니다. 이 전류를 흐르는 전선은 바로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을 하는데, 여기 이 전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선을 보면은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알루미늄을 볼 수 있고 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강심이 딱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송전탑의 경우에는 피복이 따로 없는 나전선이지만은 대전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복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알루미늄 연선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의 저압 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주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3개의 주상 변압기가 있고 그 아래로 바로 저압 파트가 있습니다. 이 저압 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애자가 총 4개가 달렸는데, 맨 위에 녹색의 애자, 그리고 아래에 3개의 백색의 애자가 있습니다. 녹색의 애자 쪽에는 중성선이 있고, 백색의 3개의 애자에는 3개의 상전압선, 즉 3상 전압선이 한 가닥씩 이렇게 지나가게 돼서 3산 4선식으로 이렇게 배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성선은 주상 변압기 마이너스 단자에서 3가닥을 이렇게 각각 끊어서 그것을 모두 합성을 해가지고 연결한 것이 바로 중성선이 되는 거고요. 백색의 3개의 애자 전압선은 주상 변압기 플러스 단자에서 이렇게 뺀 것을 바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220V와 380V를 바로 이곳 저압 파트에서 뽑아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압 22,900V가 이렇게 흐르는데, 만약에 전기 사고가 나거나 혹은 변압기 같은 것을 수리나 점검을 할 때는 이 고압 전류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때 바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평소 때는 이런 상태로 돼 있어서 전기를 흐르게 하다가 변압기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고압 전류를 차단할 일이 있으면은 이곳에 이제 갈고리 같은 것을 넣어서 세게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전류가 차단이 됩니다. 이 사이가 끊어지면 이렇게 전류가 끊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다시 전기를 사용할 때는 이를 다시 연결해 줌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가 생기는 곳에 지반이 약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 전주가 쓰러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이렇게 지선을 전주 옆에 비스듬하게 세워둬서 전주를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하게 됩니다. 지선이 아니고 똑같이 전주를 하나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지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주나 지선을 통해서 전주가 쓰러지지 않게 설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봇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봇대 하나가 무심코 세워져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 안전을 위한 많은 장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봇대가 새롭게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변전소에서 온 전기가 각 수용가로 가는 과정인 배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배전은 주로 전봇대를 이용하고 전봇대의 상단은 고압 그리고 중간 정도에는 저압을 이용하고 이 둘 사이에는 변압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변압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송사옥의 운영계획은 크게 교육 분야와 연구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교육 분야는 젊은 층의 신규 인력 양성에서부터 현장 기술자, 중간 관리자 등 모든 기술자를 아우르는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전력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분야의 기술 개발, 신기술 및 신공법 실증 연구,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 원가 연구 등 산학연의 전기공사 연구 활동 협조를 선도적으로 견인할 계획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